아직도 눈치 못 챈 것 같지? 그러게 바보 같네. 이 정도면 의심해 볼 만도 한데. 선영 언니, 원래 너무 착하고 잘 믿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 우리 사이 전혀 모를 거야. 그래도 요즘은 괜히 살짝 눈빛이 신경 쓰이긴 해. 괜히 눈치채버리면 큰일인데. 걱정 마. 오히려 내가 더 자연스럽게 굴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 거야. 은주야, 당신 없으면 요즘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나도야, 준호 씨. 우리 서로 끝까지 비밀 지켜보자.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선영은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랫동안 패턴처럼 지켜온 습관이었죠.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준호를 살짝 흘겨보며 조용히 침실을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불을 켜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 선영은 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놓인 밑반찬들이 익숙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선영이 물었을 때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부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식이 있어도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최근 몇 달간은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준호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따로 먹고 밤에 출출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뭔가 준비해둘게. 응, 고마워. 준호는 성급하게 밥을 먹더니 곧 일어섰습니다. 늦겠네, 먼저 갈게.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았던 게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횟수도 부쩍 늘었고요. 다녀와.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선영은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었어요. 27년 전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던 시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초기에도 준호는 믿음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둘만 남게 된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선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부인을 만났어요. 선영 씨, 어제 남편분 차 봤는데 꽤 늦게 들어오시던데요? 아, 요즘 일이 바빠서요. 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어제 10시쯤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웃이 본 시간은 자정 넘어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웃이 잘못 본 걸까요? 작은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선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출장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또 다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출장 때는 대충 옷까지만 챙기던 준호가 이번에는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부산 출장 또 가는 거야? 선영이 물었을 때 준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부산. 그쪽에 또 신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준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빨랐어요. 며칠이나 가 있을 건데? 이틀 정도?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들어올 거야.
선영은 준호가 가방에 넣은 옷들을 슬쩍 보았습니다. 평소 출장 때 입던 정장도 있었지만 캐주얼한 옷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산 것 같은 셔츠도 보였죠. 그 셔츠 새로 산 거야? 응? 아, 예전에 산 건데 안 입었던 거지 뭐. 짐 정리는 이 정도면 됐고 일단 회사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준호는 서둘러 가방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회사에 나간 뒤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평소 출장을 갈 때와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선영은 우연히 옷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준호의 지갑을 발견했어요. 평소 쓰던 지갑이 아닌 서랍 깊숙이 숨겨둔 처음 보는 지갑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지갑을 열어본 선영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 오션뷰 리조트 결제 내역이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터 준호가 부산 출장을 갔다 왔던 바로 그 날짜의 말입니다. 이게 뭐지? 선영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 그것도 고급 리조트? 선영은 휴대폰으로 그 리조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커플들이 주로 찾는 로맨틱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객실 요금도 하루에 50만 원이 넘는 고급 리조트였죠. 설마. 선영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혹시 회사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간 건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선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 준호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출장 준비는 다 했어? 응, 아까 대충 했어. 별거 없으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없다고? 50만 원짜리 리조트가 별거 아니라고? 당장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얼른 쉬어. 응. 준호는 금세 방으로 들어갔고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복잡하고 슬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장 가방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바보같이 몰라선 안 되겠다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잘 다녀와.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나서 선영은 그 지갑을 다시 꺼내 살펴봤어요. 다른 의심스러운 내역들도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과연 선영의 예상대로 몇 가지 수상한 결제 내역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그리고 여성 액세서리 매장까지. 선영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가장 먼저 절친한 친구인 김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미란아, 지금 시간 돼?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김미란은 단번에 선영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3시간 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은 가져온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카드 내역서를 미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란은 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 근데 선영아, 이거 준호가 부산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야. 근데 제주도 리조트에서 결제가 된 거야.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미라는 선영의 마음을 알고 손을 꽉 잡았어요.
선영아, 진정해.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미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내가 왜 이혼했는지 너도 알잖아. 응.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나도 너처럼 믿고 싶지 않았어.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지.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특히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정말 준호가? 선영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사실은 파헤쳐야 해.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혼자서는 안 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전문가라니? 사설탐정 말이야. 내가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분이 있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사설탐정이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그런 데까지 가야 할까? 선영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만약 정말 외도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준호를 의심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미란아. 오해라면 그때 사과하면 돼. 하지만 진짜라면 계속 속고 사는 거야. 미란이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영아,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더 걱정돼. 선영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미란아, 무서워. 만약 정말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그때야. 일단 진실부터 확인하자. 미란이 탐정사무소 명함을 선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분 정말 신뢰할 만해. 불필요한 일은 안 하시고 확실한 증거만 잡아주시거든. 선영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신뢰조사 전문 마이너스 김정호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연락하면 돼? 내가 미리 연락해 볼게. 그리고 선영아,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특히 그 부부 모임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미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왜?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준호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섣불리 말했다가 준호 귀에 들어가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 중에 준호의 외도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해? 평소와 똑같이 해. 절대 티내지 말고. 그리고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더욱 자연스럽게 대해야 해. 미란이 선영의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선영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진실을 알아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미란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뭘 그런 말을 해.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미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탐정분과 연락해서 약속 잡아볼게. 그때까지는 평상심 유지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알았지? 다음 날 오전 미란의 연락을 받고 선영은 시내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 끝에 있는 김정호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을 보니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하고 신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미란 씨께 부탁받았습니다. 김 탐정은 선영을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어요. 윤선영입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 탐정은 선영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영은 가져온 카드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결제가 되어 있어요. 김 탐정은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남편분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최근 몇 달간 회식이 잦아졌고 휴대폰도 자주 봐요. 그리고 출장 준비할 때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선영이 준호의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27년입니다.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둘 다 독립해서 지금은 저희 부부만 살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부부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김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조사하시는 거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일상 동선을 파악합니다. 출퇴근 시간, 실제 회식 여부, 그리고 의심스러운 장소 방문 등을 확인하죠. 김 탐정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라면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물리적 증거 말입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는 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김 탐정의 말에 선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들킬 위험이 있어요. 김 탐정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의뢰인인 선영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외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선영 씨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확인해 드릴 뿐이에요. 김 탐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분을 추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특히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김 탐정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이 착잡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을 탐정을 고용해서 뒤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조사비는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증거 확보까지는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김 탐정이 요금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바보같이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선영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사진과 차량 번호, 회사 정보 등이 필요해요. 김 탐정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에서 준호의 사진을 찾아 보여주고 차량 번호와 회사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자 김 탐정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선영 씨, 이번 주말까지는 남편분이 출장 중이시죠? 그럼 돌아오시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드시겠지만 절대 눈치채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선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두렵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에는 어떤 결과를 듣게 될까요? 5장 충격의 보고서. 주말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출장 어땠어? 선영이 물었을 때도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라며 대충 대답했죠. 하지만 선영은 김 탐정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금요일 오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영 씨, 내일 오전에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듣게 될 이야기가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탐정은 선영을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영 씨, 앉으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남편분의 행적을 일주일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안타깝게도 선영 씨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김 탐정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분께서 다른 여성과 만나고 계십니다. 선영은 절망했어요. 준호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맞다는 사실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준호가 한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세 번째 사진에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네 번째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 사람, 최은주 씨인데,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김 탐정이 물었어요. 부부 모임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주부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진들을 더 보여주었어요. 이 여성의 신상 정보도 조사했습니다. 최은주 씨 50살이고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맞아요. 선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동생 은주가 바로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니. 선영은 다시 온몸이 떨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선영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최소 석 달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도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탐정이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준호와 은주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찍힌 것입니다. 김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가 은주의 차에 타는 모습이었죠. 남편분이 회사에서 나와 이 여성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시내 호텔로 갔습니다. 3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어요. 김 탐정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 만한.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호텔 출입 장면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27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바로 옆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김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영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선영 씨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 증거들로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선영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특히 은주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선영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탐정이 선영에게 명함을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은주와는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울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탐정이 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준호와 은주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죠.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선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부장님이 또 술 마시자고 해서. 준호는 선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요즘 회식이 정말 많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금세 씻으러 들어갔고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주기적으로 만나는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은주와 대면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자기야, 준비됐어? 준호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응, 가자. 선영은 가방에 립스틱을 챙기며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그 가방 안에는 김탐정이 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모임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몇 쌍의 부부가 와 있었어요. 은주 부부도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선영 언니. 안녕하세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응, 안녕. 일찍 왔네?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니. 네, 저희는 근처에서 쇼핑하다가 일찍 왔어요. 은주가 대답할 때 준호와 살짝 눈을 마주치는 걸 선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은주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 선영이 은주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요? 은주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나도 그래. 아, 그런데 최근에 여행 다녀온 것 같던데?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여행이요? 언제요? 지난주쯤? 은주가 직접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선영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은주가 당황하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저희는 별로 여행을 안 다니는데요. 은주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여행 갔나? 아, 그게. 친구랑 잠깐 다녀온 게 있긴 한데. 은주가 얼버무렸어요. 선영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친구라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분과 어디 다녀왔는데? 선영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냥 가까운데.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화제로 넘어갔을 텐데 선영은 계속 은주를 압박했어요. 요즘 부쩍 예뻐지는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은주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새로 산 옷도 많이 입고 화장품도 바꾼 것 같고 남편이 잘해주시나 봐? 선영의 말에 은주의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 옷? 무슨 옷? 은주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은주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선영은 은주와 준호의 불편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둘은 모르겠지만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선영이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은주 씨한테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 그래.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선영은 은주를 걱정해주는 준호에게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왜 뭔가 이상했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태껏 선영을 바보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제서야 불안해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선영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고 연말 부부 모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라 평소보다 규모가 컸어요. 총 8쌍의 부부가 참석하기로 했고 장소도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했죠. 선영은 그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김 탐정과 상의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동영상으로 편집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제주도에서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자기야, 오늘 모임에 꼭 가야 하나? 연말이라 회사에서도 미팅 자리가 많은데. 준호가 어딘지 꺼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작년에도 잘 갔잖아.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가서 1시간만 있다가 와도 돼.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선영이 단호하게 말하자 준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에는 부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늦게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준호와 은주가 먼저 와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영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을 때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선영 언니. 늦으셨네요. 은주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부인인 척 연기했죠. 다들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좋네요. 선영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는 선영의 시선을 피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준호 역시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어색해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선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선영이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들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선영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은주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선영아,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만, 금방 보여줄게. 선영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뭔데요? 궁금하네요. 다른 부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예요. 선영이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에서 나오는 준호와 은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죠. 순간 테이블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은주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그대로지.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남편과 은주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선영아, 이건 뭔가 오해가.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이 말을 끊었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 선영이 다음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에서 둘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으악! 은주의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은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죠. 여보,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은주의 남편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은주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소 화목해 보였던 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것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진짜 정말 미안해요. 은주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27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놓고 미안하다고? 은주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은주도 울면서 뒤따라 나갔죠.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영이 다른 부부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선영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드러났고 준호와 은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다른 부부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일부는 준호에게 뭐라 했고 일부는 선영을 다독이고 결국 선영은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주 부부는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선영과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선영은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서명하고 끝낼래?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7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을 때 선영은 의외로 홀가분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의심하며 지낸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선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 정말 카페를 열 거야?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선택한 곳은 주택가 모퉁이의 작은 상가였어요. 아담한 크기였지만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죠. 인테리어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로 꾸몄고 한쪽 벽면에는 직접 기른 화분들을 진열했어요. 플라워 카페라는 간판을 다는 날 선영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쉰둘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거든요. 개업 첫날 예상외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지인들은 물론이고 그날 저녁 모임에 있었던 부부들도 하나둘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사실 무서웠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영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선영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직접 기른 꽃들을 관리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일들이 즐거웠거든요. 몇 달 뒤 우연히 길에서 은주를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선영 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담담하게 쳐다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각자 가던 길 가자. 선영의 말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냉담할 뿐이었죠. 언니, 카페 오픈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응. 선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생각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지.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순둥이고 참을성 많던 착한 선영 언니가 아니라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카페로 돌아온 선영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고생해줘서 고마워. 다들 우리 카페를 좋아해 주셔서 뿌듯해. 선영이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선영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준호의 거짓말에 괴로워하며 매일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의 선영은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힘차게 잘 살아보자. 선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액자에는 선영이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배신을 딛고 일어선 여자는 더 강해진다. 그 글귀를 바라보며 선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카페에는 따뜻한 조명만 남았어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화분들에 물을 주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영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배신을 딛고 일어선 선영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